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달입니다. 오랜 기간 독재를 해온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이후 시민들은 민주화의 기대에 부풀었으나 전두환 군부는 정권을 강탈했고 그 희생자가 바로 5월의 광주입니다. 총칼로 광주 시민들의 빨갱이란 주홍 글씨를 새겨 무자비하게 죽였던 그 5월의 광주는 현대사의 비극을 넘어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자유의 염원과 독재에 대한 저항, 그리고 민주화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19세로 사망한 박현숙 양은 5월 20일 광주 화순간 도로상에서 달리던 시외버스에 총기를 집중 난사한 계엄군 총탄에 의해 희생되었는데 사망 후 가족들이 광주시장에게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꽃같은 19딸이 군인의 총탄에 맞아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것도 하늘이 무너질 일인데 딸을 죽게 한 정부에게 속죄를 하며 보상금 선처를 빌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딸을 죽인 자들이 무릎 꿇고 사죄해도 시원치 않을 일인데 죽인 자는 당당하고 희생자는 죄인이어야 했던 당시의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총칼을 앞세운 권력은 많은 민중들이 생명을 앗아가고 또한 삶을 파괴했습니다. 5.28이 있은 지 44년, 강산이 4번도 넘게 변했을 만큼의 시간인데 그래서일까 이 5월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변해가며 잊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목숨의 죗값을 치르지 않고 떵떵이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날의 고통을 현실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느 시인이 그날의 광주를 노래했습니다. 이 땅의 십자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젊어져갈 청춘의 도시라고. 5월의 광주, 수많은 청춘들이 쓰러진 그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2월에 개봉되었던 한국 영화 데드맨입니다. 파산 직전의 중년 이만재는 돈이 간절한데 곧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법 장기매매 현장에 갔다가 이름을 팔아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에 솔깃해 바지 사장 일을 시작하는데 이후 잘나가는 대표님 소리를 들으며 회사는 뭔가 모르지만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엔 커다란 음모가 숨겨져 있었는데 검은 돈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추격전과 심리전이 전개됩니다. 먼저 가수 김민기가 부르는 아름다운 사람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한 아이 울고 서 있는
사람이여라.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 이름 사람이여라. 그 이름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한 남자가 관 속에 갇혀있다 깨어나는데 라이터로 불을 켜고 소리를 지릅니다. 곧이어 관 뚜껑이 열리고 놀라 일어나 주위를 살피는데 여러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총을 쏘며 매질하는 괴한들에게 어디론가 끌려가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6개월 전 서울에서 곧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고민하는 이만재는 부인과 함께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인데 스마일 저축은행 사기 피해를 당해 생활이 힘든 상황에 놓여 아내는 결국 이혼을 선택한 것입니다. 얼마 전 사기 피해로 밑바닥까지 간 이만재는 신장을 팔기 위해 폐차장으로 브로커를 찾아가는데 주저주저하는 만재에게 브로커 일명 꼴통이 차라리 이름을 팔라는 제안을 합니다. 폐차된 차도 번호판이 거래되어 가치를 갖고 있다며 사람도 똑같아 이름도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지 사장이 되어 월 1,0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며 쓰러져가는 회사 바지 사장이 되어서 덤태기를 쓰는 일인데 이번엔 좀 큰 건이라는 꼴통의 제안에 인감도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 인장계의 거구 진 선생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도장을 새기며 진 선생이 이만재란 이름을 풀이하는데 돈은 많이 들어오지만 다 나가고 가정은 지키기 어렵다며 만재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얼마 후 또 다른 바지 사장 공문택이 스포텍이란 벤처기업이 바지 사장 자리를 맡긴다며 6개월 동안 잘해보라고 합니다. 스포텍이란 회사의 바지 사장으로 일하며 관리하는 격리 여직원은 수많은 지출 서류에 이만재의 도장을 찍어댑니다. 하지만 만재도 후일을 위해서인지 두꺼운 책을 준비하여 그 속페이지에 모든 거래 내역을 암호 숫자로 기록해둡니다. 그러던 중 실세인 조필주가 들이닥쳐 현금 돈가방을 챙겨가는데 낮에는 후원회장, 밤에는 정치자금을 세탁하는 스포텍의 실소유주인 브로커였습니다. 결국 회사는 부도가 나고 다른 바지 사장 공문택이 공항으로 불러내어 세무조사가 세게 들어왔으니 한 달만 나가 있으라며 마카오로 보내는데 그로부터 10일 후 뉴스에서는 스포텍의 이만재가 1,000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는데 관련된 사람들은 연락이 끊기고 호텔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에게 납치를 당해 관속에 실려 중국의 사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갖은 노동과 폭력에도 불구하고 만재는 죽지 않고 967일 3년간을 버티는데 한 한국 여자가 찾아와
만재를 구해주고 비행기에 태워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수 양파가 부릅니다. 그대를 알고. 내가 좋아하는 건 더 좋아했었죠. 괜한 투정 부려도 화낸 적 없었죠. 나쁜 일이 있어도 날 보면 환히 웃었던 그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네요. 무언지 모르고 받기만 했던 것들 나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사랑이란 건 나는 그대를 알고 사랑을 알고 이별을 알았죠. 다시 웃게 해준 사람도 그대뿐이에요. 그대 사랑이 깊어 마음이 아파 눈물이 가려서 한 걸음도 못 가잖아요. 차가운 내 두 손은 놓은 적 없었죠. 아프기라도 하며 밤새워 지키고 나의 몸과 마음은 나보다 아껴주었던 그대에게 못나게도 상처만 줬네요. 헤어지잔 말은 꺼낸 적 없었지만 변해간 마음까지도 감싸주던 한 사람. 나는 그대를 알고 사랑을 알고 이별을 알았죠. 다시 웃게 해준 사람도 그대뿐이에요. 그대 사랑이 깊어 마음이 아파 눈물이 가려서 한 걸음도 못 가서 자꾸만 돌아보는 나의 인간.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지나도 그대 나를 몰라도 나를 잊어도 다른 사랑해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은 그대뿐이에요. 다시 믿게 할 사람 웃게 할 사람 사랑을 한 사람 오직 그대인 거 아니까. 이만재를 구해준 여자는 심여사로 불리는 심은조로 한국 정치계를 쥐락펴락하는 컨설턴트로 이만재의 횡령사건으로 여의도 정가가 시끄럽다며 이만재는 이미 사망한 사람이 되었고 황치운이란 의원이 창당 자금으로 스포텍의 1,000억 원이 쓰였을 것이라는 의혹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정치 컨설턴트인 심여사는 만재가 비밀장부를 숨겨뒀을 것이기에 중국까지 와서 구해준 것이었고 그들에게 복수하라며 부추깁니다. 이만재는 먼저 자기 집으로 찾아가지만 아내는 이민을 갔고 스포텍 사무실은 폐실이 되었고
그 속에 비밀 책장에 숨겨뒀던 몰카를 꺼내고 비밀 장부인 브리타니어 백과사전을 찾는데 사라지고 없습니다. 민의당의 윤성수 대표와 대권 후보 라이벌인 신당의 황치훈 의원이 떠오르는 가운데 장당자금 1,000억 원의 증거를 갖고 있는 이만재가 중요했고 심여사가 민의당 정치 컨설턴트로 윤성수를 위해 사건을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처럼 지냈던 중간 브로커 꼴통을 찾아가 다른 바지 사장 공문식의 행방을 묻는데 이미 사망했다고 하고 만재와 같이 스포텍에서 100억 원 정도의 횡령으로 걸려들었고 29억의 세금을 받아 화가 난 공문식이 사무실을 태우려다가 자신의 몸에 불이 붙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만재는 진짜 쩐주를 잡기 위해 추적을 시작하는데 몰카 속에 찍힌 비밀 장부를 가져간 사람은 이만재는 살아있다라는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문식의 딸인 공희주였고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쫓고 있었습니다. 만재는 희주를 찾아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그간 자신과 희주 아버지의 바지사장 역할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비밀 장부를 찾으러 가는데 희주의 책방에서 쫓아온 헬멧을 쓴 괴한에게 그만 빼앗기고 맙니다. 그런데 비밀 장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두 사람 외에 동생인 꼴통밖에 없기에 그를 찾아가 다그치지만 강력히 부인하면서 당시 공문식과 스포텍을 연결해줬다는 부천의 왕발톱이란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나게 됩니다. 왕발톱은 지금도 바지사장 노릇을 하며 전설적인 이만재를 존경하고 있었는데 만재를 직접 눈앞에서 만나게 되자 자기도 죄책감을 갖고 있었고 실제 스포텍의 존재인 일명 런드리고인 조필주에 대해 모든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가수 홍이삭이 부릅니다. 이선희의 노래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제 운명이 아님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자신한 내가 어제 같은데 그대라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내 모습 어린 아이가 됐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나를 꽃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핀 내 이름 이제 수많은 이름들 그 중에 하나 되고
스포텍의 실제 전주인 일명 런들이고 조필주는 돈놀이의 규제로 최근 유명 클럽의 MD들에게 투자를 받아 주가 조작으로 수많은 피해를 입혔다며 바지 사장계의 연결책 유명 MD 힙스터를 만나고 조필주에게 투자자 100명이 있다는 미끼를 던집니다. 공민식의 딸 공유지를 주 디자인 대표로 둔갑시켜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는데 그 자리에서 힙스터의 소개로 조필주를 만나게 됩니다. 200명이 400억을 투자하겠다는 희주의 제안에 솔깃하는 필주는 바로 지갑에서 수수료라며 수표 4억을 지급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전기가 나가며 몰래 잠입한 만재가 급습하여 끈으로 목을 조이며 희대의 사기극 배우를 밝히라며 협박을 하자 필주는 황치훈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아 정치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자백을 받아냅니다. 야구협회장을 끈앞으로 정치권과 연결하면서 로비스트가 된 것이었고 목을 다쳐 목 깁스를 한 상태로 황 의원을 만난 필주는 창당 행사에 관련해 당명을 자주당으로 하며 황치훈의 인감을 산몰합니다. 한편 정치 컨설턴트 심여사는 조필주와 함께 황 의원의 창당 행사에 참석하는데 상대당인 민의당이지만 은근히 황 의원의 자주당에도 도움을 줄 것 같은 뉘앙스를 남기며 조필주가 뺏어간 비밀장부에 대해 그 비밀을 풀 열쇠는 이만재밖에 없으며 지금 이 자리에 만재가 왔다고 합니다. 창당자금의 의혹 당사자인 이만재를 조필주에게 잡으라고 넌지시 부축하고 수많은 인파들이 모인 강당에서 이만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고 놀란 사람들이 이만재다라고 소리를 치며 둘러싸는데 사람들 속에 갇혀 꼼짝 못하다가 겨우 빠져나가는데 누군가의 몽둥이에 맞아 만재는 기절하고 맙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동생같이 지내는 꼴통의 야구 스포츠센터 안에 의자에 묶여있고 얼굴에 상처투성이인 꼴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수 알리가 부릅니다. 걷는 밤. 흩날리는 꽃잎들이 홀로 우는 밤 사라져간 추억들 키워 만든 길 걸음마다 사락사락 내려앉아 내 두 발 아래 희미해진 꽃잎만이 그 봄날 안에 피어난 공주차 한번 품어본 기억 없이 저문 나날 해가 타도록 돌아봐도 돌아서도 돌아오지 않는 잃어버린 계절들 어둠 속에서 헤매이던 두 눈 안에 오직 시든 꽃잎만이 담기네.
그 온기 어둠 속에서 헤매던 두 눈 안에 오직 시든 꽃잎만이 담기네. 흩날리는 꽃잎들을 밟고 걷는 밤 사락사락 내려앉는 저버린 꽃. 꼴통이 던지는 야구공에 수없이 맞던 만재는 바로 비밀장부인 브리타니아 사전을 훔쳐간 사람이 믿었던 꼴통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조필주에게 이미 돈을 받기로 협박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꼴통이 몰래 모자 속에 칼을 숨겨 씌워주며 결박을 풀도록 도와주고 만재를 죽이라며 조필주가 건넨 전기톱을 휘두르며 저항을 하다가 도리어 뺏기어 그 전기톱에 베이면서 사망을 합니다. 그 순간 스포츠 센터 벽을 뚫고 들어온 포크레인에 조필주와 일당이 쓰러지고 유유히 걸어 들어온 심여사가 이만재를 구해주는데 사실 비밀장부를 얻기 위해 조필주에게 미끼를 던진 것이었고 만재는 그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냉혹한 심여사는 만재에게 비밀장부에 적힌 암호를 풀게 하며 모든 횡령자금의 실체를 얻게 되는데 하지만 그 금액은 100억 정도였고 신마담은 그 대가로 만재에게 100만 불을 전달해주고는 이민간 만재의 아내 사진과 전화번호를 줍니다. 창당자금에 대한 모든 비밀이 폭로될 위기에서 인터넷으로 스포텍의 정보를 검색하던 공민식의 딸 공유주는 로고를 바라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민의당 대표 윤성수 의원이 운영하는 동백 레인저스의 구단 로고와 디자인이 유사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됐다는 생각에 아내 수연이 있는 캐나다로 떠나려고 전화를 거는데 아내 수연에게 용서를 구하며 거기 어디인지 가겠다고 하면서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딸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다고 전화를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듣던 아내는 딸은 죽었다며 힘없이 내뱉고 당신의 소식을 듣고 유산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는 당신도 죽었다고 흐느낍니다. 아내 수연의 말에 만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 된다며 때늦은 후회와 죄책감에 울부짖습니다. 가수 이창섭이 부릅니다. 천상연. 아니길 바랬어서 꿈이길 기도했지 너 없는 가슴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 내게는 너무 힘겨운 걸 그렇게 사랑했던 너무도 소중했던 지난 날이 서러워 자꾸 눈물이 흘러 내 삶은 너뿐인데 사랑해 널 잊을 순 없을 거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을 너의 행복한 모습 나 보기를 원해 부디 새롭게 시작하길
행복하길 바래. 그렇게 사랑했던 너무도 소중했던 지난 날이 서러워 자꾸 눈물이 흘러 내 삶을 너뿐인데 사랑해 널 잊을 순 없을 거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을. 너의 행복한 모습 나 보기를 원해. 부디 새롭게 시작하길 바래. 하늘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눈물로 너를 보내려고 하지만 너를 얼마나 내가 사랑했는 줄 아니. 영원히 너를 지켜보며 살 거야. 행복하길 바래. 널 사랑해.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한 것을. 너의 행복한 모습 나 보기를 원해. 부디 새롭게 시작하길 바래. 행복하길 바래. 얼마 후 민의당에서 자주당 황 의원의 창당자금 100억 원 의혹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을 여는 가운데 심 여사는 1000억 원의 자금 중 100억을 뺀 900억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다는 말에 민의당 대표 윤성수 의원은 갈 길 바쁜데 그냥 덮어두라며 칼을 많이 쓰면 손이 베인다고 합니다. 한편 공인주가 발견한 스포텍의 로고의 의문점을 이만재와 함께 살펴보는데 바로 대한야구협회장을 지낸 동백 레인저스 구단주인 민의당 윤성수 의원이 스포텍의 1000억 횡령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만재는 심 여사에게 윤성수 의원이 스포텍의 숨은 고문으로 900억을 챙겼고 심 여사도 속았다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윤성수 의원을 찾아가는데 조필주도 심 여사도 이만재도 모두 정치꾼 윤성수의 도구에 불과했고 이용당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심 여사는 집에서 자신이 대학 시절 보던 볼테르가 쓴 영국에서의 편지란 책 속에 끼어있던 자신의 사진 뒤편에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은 얼마나 하찮은 일인가. 그러나 그것을 네가 꼭 해야 하는 것은 또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란 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윤성수 의원의 동백 스타디움이 희주의 아빠 공민식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 희주가 아직 아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도 바지 사장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희주는 더욱더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대표가 공민식이라는 것을 이용해 모든 서류들을 만들어 이만재에게 명의를 바꾸고 돈 세탁한 근거들을 만들어 반격을 준비합니다. 얼마 후 황치훈 의원의 창당자금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장을 찾아가 그동안의 바지 사장에 대한 진실과 민의당 윤 대표에게 900억의 불법 자금과 이만재의 이름으로 바꾼 서류를 제보하면서 기자들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그 중간의 실제 연결책은 바로 숨어있던 도장을 파주던 진 선생이었으며, 만재가 찾아가 진실을 캐묻자 그의 비밀 창고에 일제시대부터 권력의 빌부터 유지해왔던 수백 개의 인감 금고 창고를 보여주며 자랑질을 하자 화가 난 만재가 차마 진 선생을 해치진 못하고 자신의 인장금고를 찍으며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아느냐고 소리칩니다. 가수 김보경이 부릅니다. 전화도 못하고. 너만 믿으라는 말, 평생 사랑한다는 말, 차라리 하지를 말지. 그렇게 변할 거면 더 노력한단 말 하지 말지. 못 지킬 거면서 같이 있어도 외롭고 내 연락만 귀찮고 차라리 내가 싫다고 하지. 자존심은 상해도 네가 좋으니까 모른 척 네 눈치만 봤던 거야. 나보다 너를 사랑했어. 그게 잘못이었나 봐. 우리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어. 전화도 못하고 찾아갈 수도 없으니까 잘 가고 잘 지내. 다신 연락하지 말아줘. 나는 항상 외롭고 나한테만 바쁘고 차라리 내가 싫다고 하지. 너는 내가 없이도 잘 지낼 테니까 잘 지내라는 말은 난 못했어. 나보다 너를 사랑했어. 그게 잘못이었나 봐. 우리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어. 전화도 못하고 찾아갈 수도 없으니까 잘 가고 잘 지내. 아니 잘 지내지 말아줘. 안 된다는 걸 알아. 돌아갈 수는 없어. 서운해하는 날 떠날까봐. 괜찮은 척 했었던 내가 싫어. 나보다 너를 사랑했어. 그게 잘못이었나 봐. 우리 이제 남보다 못한 사이야. 네가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워도 나는 참아야 하니까. 널 잊을게. 황치훈 의원의 폭로로 후원회장인 조필주의 불법 자금이 뉴스에 보도되자 돈을 챙겨 해외로 도망가려던 조필주는 경찰에 체포되고 도장을 파주던 연결책 진 선생도 체포됩니다. 그리고 900억 정치 자금을 받은 윤성수 의원을 경찰과 동행에 찾아간 심 여사가 부끄러움을 모르며 뻔뻔함에 체포되는 인상을 쓰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남깁니다. 윤 의원은 전시회를 열 정도로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진작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공희주는 여전히 이만재는 살아있다라는 유튜브를 방송하며 자신의 주 디자인 출판사에서 월간 공민식이란 책을 출간해 홈리스, 실직자, 자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삶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황치훈 의원은 국회에 일명 이만재법을 통과시켜 불법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바지 사장 320명을 구제하고 피해액 30억 원도 특별한 절차 없이 보상받게 해줍니다. 그 시각 법원에 간 이만재에게 공희주가 월간 공민식 책자 발행 인증사진을 보내오고 그를 보고 미소를 짓고는 법정 안에서는 이만재의 사망 처리된 것을 회복받습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심여사를 만나는데 이름을 다시 찾았다고 좋아하고 심여사는 정치계를 떠난다며 심은조란 본명을 밝히고 사라집니다. 이만재는 주머니 속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공원의 눈길을 걸어가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 데드맨은 이름을 사고 파는 바지 사장의 세계를 소재로 한 범죄의 추적극으로 목숨값은 단돈 500만원, 하지만 이름값은 무려 1000억인데 험한 바지 사장 세계에서 탁월한 계산 능력 하나로 가늘고 길게 버텨온 이만재는 은퇴를 앞둔 마지막 문턱에서 위기를 맞습니다. 1000억 원의 횡령 2명과 함께 죽은 사람이 돼 중국의 사설 감옥에 끌려가고 살아 돌아온 자가 없다는 그곳에서 만재는 레전드 정치 컨설턴트 심여사와의 거래로 복귀합니다. 만재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는 유튜버 공희주는 이만재가 살아있다고 주장을 하다 비밀 장부를 매개로 민재와 만나게 되고 세 사람은 1000억짜리 설계판의 진짜 배우를 알고 복수에 나섭니다. 설정은 흥미롭지만 만재 때문이 아닌 사고로 목숨을 잃은 또 다른 바지 사장의 딸 희주의 서사나 정치판의 온갖 더러운 꼴 다 본 레전드 심여사의 갑작스런 태세 전환이나 공조는 약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알맹이는 바지 사장, 부패 권력, 정경유착 같은 진부한 이야기입니다. 더하여 임팩트 없는 반전이 없어 아쉽기도 합니다. 흥행을 좌우하는 천만 영화가 꼭 좋은 영화는 아니고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하고 즐기는 변화된 극장 영화 문화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한국 영화 데드맨이었는데요. 봉준호 감독 영화 괴물의 각본을 공동 집필한 하준원 감독의 데뷔 영화로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바지 사장의 세계를 그린 스릴러물로 설 연휴에 개봉하면서 사실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크러쉬가 부르는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It's the same day 이렇게 너를 다시 불러보는 잊고 있던 맘들과 이제야 내미는 나의 미련한 진심들 늦어서 미안해 I wish I could have told you that I was born to love you my heart 널 향한 심장이 멈춰지지가 않아 Still want you all the time
아직 내 맘속 한켠의 방에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 너를 기다려 Need you all the time 아무 말도 전하지 못해 시간 속을 헤매는 나를 미워해 It's the same night 흐릿한 어느 밤 안개 속에 너를 불러보곤 해 난 또 시간 저편에 빛나던 기억을 떠올려 두 손 꼭 잡았던 I wish I could have told you that I was made to love you with all my heart 망설이다 혼자 삼켰던 말 사랑해 Still want you all the time 아직 내 맘속